오늘은 지난 시간 산불에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지정희곡으로 선정이 된 이만희 작가의 피고지고 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피고지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나 전개 그리고 등장인물들, 갈등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곡들하고는 다르다. 지난 시간에 훑어봤던 산불과는 또 다른 장르의 갈래의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어서 뭔가 이야기의 디테일한 흐름을 알려준다기보다 그 작품의 시대 배경 그리고 작가 선생님의 어떤 특징들을 위주로 짚어드리는 방향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작가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알아볼 텐데, 이만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연극과는 인생 탐구입니다. 내 존재를 떠받쳐주는 근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연극은 인간을 그려내는 예술이다. 그래서 피고지고라고 하는 오늘 살펴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의 순수함과 노인네들의 순수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탐구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노인들의 삶 자체가 연극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이만희 선생님이 79년에 이제 입봉을 하셔가지고 한창 활동을 했을 시기가 90년대잖아. 그럼 이만희 선생님 기준에서 노인들이면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독재, 그리고 비약적인 성장, 모든 걸 다 목도한 세대일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와 정말 연극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제가 혼자서 해본 생각입니다. 피고지고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해초 여사를 기다리면서 인위적인 희망 만들기를 통해 남은 절망적인 삶을 지속하고 있는 늙은 도굴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훑어드릴게요. 등장인물 3명, 주인공 3명은 왕호, 천축, 국전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년에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야. 싸움을 했던지 전과가 있던지 사기를 쳤던지 뭐든.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정보를 얻는 거야. 야, 저기에 저 산 밑에 가보면, 군부대가 있는 산 밑에 가보면 옛 절터가 있다. 거길 막 파보면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요걸 파봐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땅을 파기 시작해. 매일같이. 3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은 여기 재원이가 군대를 가. 그 입대 첫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그래서 전역을 했네. 전역을 하는 날 입대를 한 윤희가 전역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입니다. 까마득하죠. 어마무시하게 길고 지루한 시기를 이 세 사람은 계속 땅을 파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뻥이었을지 진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사실 땅을 계속 파내려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쩌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일을 셋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면서 불평불만 해가면서 그래도 다시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왕호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굴을 파고 내려가. 있을 거야. 천축이는 왕호와 국전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해.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뭔가 찾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파내려가고 있었고요. 마지막 국전이는 불안해. 못 믿어.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흔들리면서 다른 세계로 도망가고 싶어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회의감, 불안, 불만,
고스란히 느끼면서 우직하게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면서 계속 돌지. 이 작품의 제목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듯 실존적인 어떤 인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왕호, 천축, 국전은 잃어버린 청춘 그리고 억울했던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되게 철부지처럼 행동을 합니다. 세 사람이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미래를 두려워해. 이거 하는 거 없으면 어떡하지? 등등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근데 또 삶은 지루하거든. 이 무료한 삶을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는 행위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바위를 굴리는 남자처럼.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바위산을 계속 돌멩이를 굴려서 올리면은 신이 톡 쳐. 다시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왜 올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계속 이 부조리한 어떤 형태의 노동을 반복하고 있다. 땅 속에서 보물이 나올 것이다. 해초 여사가 다시 우릴 찾아와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땅 파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땅을 파는 지루한 삶을 반복하면서도 만족해. 막연하게 보물 찾아올 밝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삶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노인들은 작업을 이어가는 거죠. 한 몇백 년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보던 후손들이 우리를 원시인 미개인 취급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지어왔던 어떤 죄를 씻기 위해 어떤 속죄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피고지고 피고지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뭔가 이야기에 전개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앵스럽지도 몰라. 근데 이런 속죄의 어떤 모티브, 어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이 사람들의 사투, 어쩌면 좀 지루한 사투, 이런 의미, 그리고 뭔가 우리네 삶과 같다,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탐구와 함께 읽어본다면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만희 선생님이 이 작품을 왜 썼냐를 들여다보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등바등하면 사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뭐 죄도 지을 일이 없고 그러면 뭔가 신선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약간 법정스님의 무소유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시기라고 한다면 이만희 선생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등바등하는 것 같은 모양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님이 심취해 있던 학문이 뭐? 불교 뭐? 무소유, 뭔가 욕심 낼 거 없고 있는 거에 순응하고 내 운명에 순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뭔가 완성의 삶을 비교해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돈 때문에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그 욕심을 버리면 평안해진답니다. 를 말하고 싶어서 쓰게 된 작품이 피고지고가 아니었을까. 요거 찐내 피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을 왜 썼을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약간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작품을 통해서 금욕, 욕심을 금한다
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종교적 인생관을 실존적으로 설득해 보려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